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있죠. 갑작스런 사고나 위급한 상황.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곳 바로 그렇죠. 응급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움직이는 분들이죠. 나선호의 닥터스 오늘은 생과 사의 경계에서 1분 1초를 다투는 현장 그 최전선에서 환자의 오늘을 붙잡는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송주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그 대기실에서 뵙고 학생이 이렇게 대학생 정도 되신 분이 아유, 웬일일까 그랬는데 네. 아주 젊어 보이십니다. 칭찬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저기 뭐 응급의학과 그러면은 예. 상당히 그 총각을 다투고 말이죠.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응급실을 위급한 환자 치료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저도 이제 이 닥터스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나오셨는데 응급의학과 교수님을 모시긴 처음이거든요. 네. 네,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네. 응급의학과는 이제 한마디로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가장 먼저 환자를 이제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네. 심정지나 뇌졸중, 심근경색, 음. 중증 외상 같이 시간이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상황에서 환자 상태를 빠르게 평가하고 필요한 처치를 즉시 시작해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환자의 상태를 안정화시키고 나서 가장 적절한 진료과로 협진을 의뢰하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즉 응급의학과는 병원의 입구이자 환자의 생존을 결정짓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오늘 사실 방송 준비하면서 그 우리가 응급의학 쪽 이국정 교수님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교수님도 이제 그 이 교수님처럼 그렇게 그 뭐 헬리콥터도 타고 뭐 현장에 들어가시고 그러기도 하시는지 좀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 요즘에는 제가 응급센터에서만 이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네. 이제 전공의 네. 시절이나 이제 그때는 이제 직접 구급차를 타고 아, 그 이송 중에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처치를 했었던 네네. 경험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 응급 사이렌이 울리면 네. 이제 구급차가 특히 이제 뒤에서 온다 그러면 이제 속도를 줄이면서 주변을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양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뭐 과거에는 이게 차량들이 네. 응급차가 와도 잘 비켜주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의식 그 운전하신 분들 운전자들의 의식도 많이 높아지고 해서 네, 맞습니다. 도로에서 많이 양보를 해주시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네네. 느끼기에도 굉장히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그러게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교수님 출연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검색을 제가 뒷조사를 네. 좀 해봤더니 고대 안산병원에 계실 때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공적을 인정받아서 상을 받으신 건가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병원 인근 네. 소방서에서 이제 의료 지도 의사로 이제 위촉이 돼서 이제 아, 구급 품질 관리라든지 구급대원 평가, 네네. 그다음에 구급대원 교육 같은 것들에 이제 제가 참여를 했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좋게 봐주셔서 네. 아마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저 상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 그런 인상이세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뭐 수많은 그 병원의 진료과들이 있는데 상당히 힘드시고 바쁘실 것 같은데 이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환자의 가장 절박한 그런 순간에 직접 제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네.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판단과 처치를 통해서 환자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 네. 그게 응급의학과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1분 1초 정말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거를 놓쳐서 오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이렇게 뵐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맞습니다.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네. 조금 빨리 오셨었더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그런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저희가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그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상담 실시간으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진료 과목은 응급의학과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지금 뭐 댁에서 아이를 키우시거나 또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이렇게 부모님 걱정 때문에 늘 이렇게 고민이신 분들 궁금한 상황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응급실이나 응급 상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또는 여러분이 내가 직접 이런 순간을 겪었어요. 경험했어요. 이런 경험도 좋습니다. 네.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입니다. 지금 방송은 TBS FM 검색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두 채널이 있거든요. 시민의 방송하고 TBS FM 이렇게 두 채널이 있는데 시민의 방송이 아닙니다. TBS FM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유튜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응급의학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갈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실 텐데 실제로 어떤 분들이 응급의학과를 찾게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 심근경색, 뇌졸중, 네. 중증 외상, 심정지 같은 중증 응급질환, 네. 그리고 또 암 같은 기존 질환의 악화로 오시는 분들이 대표적인데요. 네. 꼭 그런 분들만 오시는 건 아니고 단순 두드러기나 두드러기. 얕은 열상 같은 네. 그런 경증 질환으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응급 상황에 해당하는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렇죠.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예를 들자면 네. 특히 이제 숨이 차거나 숨이 차거나. 네, 의식이 흐려지거나 심한 통증, 네. 두통이든 흉통이든 복통이든 그런 심한 흉통이 갑자기 생긴 경우는 응급실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 지금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바뀐 요즘 같은 봄에 가장 그 많이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실까요? 이게 꼭 계절을 타는 거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아니고요. 네, 근데 네네. 아무래도 만약에 꼭 계절에 분류를 한다면은 좀 봄철에는 뭐 알레르기 질환, 알레르기죠. 네, 그래서 조금 심한 경우에는 뭐 혈관 부종, 알레르기의 심한 형태인데요. 아하. 뭐 혈관 부종이나 갑자기 뭐 부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뭐 호흡이 어렵다거나 맞습니다. 그런 예, 뭐 환자들. 천식이라든지 그런 알러지 관련된 네네네. 질환들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뭐 벌에 쏘였다든가 맞습니다. 그런 그런 경우도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네. 그런 뭐 벌에 쏘인다든지 아니면 벌레 음. 아니면은 뭐 그런 진드기 같은 거 관련된 뭐 찌찌가무시 같은 네네. 질환이라든지 네. 그런 야외 활동과 관련된 그런 것들로 많이 오십니다. 그렇죠.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 그 119 이제 구급차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 내가 예를 들어 서울 마포에 산다, 거주한다. 그럼 마포에 있는 긴급 의료 기관으로 먼저 가게 됩니까? 아니면 나는 좀 큰 병원으로 가고 싶어요. 환자가 그렇게 원했을 때는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기본 원칙은 관할 지역으로 가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그렇군요. 이게 그 의료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마포 지역에 있는 병원이 가까운 병원이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좀 먼 지역에 뭐 강남구나 아니면 뭐 성북구나 이런 지역에 추적 관찰하는 병원, 뭐 암이든 굉장히 네. 중증 질환으로 다니시던 평소에 분이 다니던 맞습니다. 병원에 그런 먼저. 병원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가까운 병원이라고 해서 가는 게 반드시 정답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멀더라도 네네. 그쪽 병원에 다 기록이 있고 계속 음. 거기서 투약을 받는 분이라면 그런 이제 사실은 그 환자의 어떤 증상이나 네. 어떤 정도에 따라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판단은 이제 119 구급대원 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예, 현장에서? 1차적으로는 하고 네. 그다음에 각 병원에 수용 문의를 해서 음. 이제 병원과의 조율을 통해서 그렇군요. 이제 수용 여부 결정이 됩니다. 네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네네. 그 드라마 영화 보면은 뭐 막 분주하게 산소 마스크 막 씌우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 나오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드라마 영화와 현실은 좀 다르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드라마에서는 이제 네. 한 명의 의사가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네. 현실의 응급실은 철저하게 이제 팀 플레이라고 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물론 당연히 중심이 되는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같이 함께 일을 하는 협업을 하는 간호사 그리고 여러 전문과가 이제 함께 움직이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여러 환자를
특히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합니다. 네네. 또 하나 다른 점은 이제 드라마는 극적인 이제 장면이 강조가 되지만 네. 실제 응급실은 이제 빠르고 정확한 어떤 판단을 연속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순간보다 이제 보이지 않는 판단들이 이제 환자의 생사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한마디로 현실의 응급실은 히어로 한 명이 아니라 음. 이제 시스템과 팀이 생명을 살린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현실하고 이제 드라마는 드라마고 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은 아닌데 환자 본인은 또 내가 이거 좀 빨리 해주세요. 막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충분히 그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많이 많이 있을 수 계시죠. 예, 많이 그럼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뭐 다룬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약간 좀 네. 그렇습니다만 좀 이제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면 저기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데요. 네네. 약간 속된 말로 막 뭐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친다든지 네네. 이렇게 먼저 보채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어. 아주 중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오히려 중증이면은 중증이면 그런 말조차도 못 하시는 말조차도 거죠. 못하니까. 예, 그거 아주 논리적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조금 지금 환자분들은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지만 네네. 막 정작 보채고 그러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분들이 네네. 더 위험하고 더 위험하고. 예, 더 위중한 경우들이 많아서 물론 그렇죠. 저희가 환자분의 그렇다고 그런 증상들을 당연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특히 흉통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굉장히 어떤 심각한 한쪽 마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이 얘기하시는 증상에 환자분의 의식 상태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네. 빠르게 처치가 빠르게. 필요한 경우가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주 그냥 일부의 경우 경우지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 네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응급실은 정말 급할 때만 가야 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제 이 정도면 빨리 와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갖고 계실까요? 예,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모든 그 응급의학과 의사들이나 이제 네.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의사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비슷한 기준일 텐데요. 네네. 뭐 저만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음.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상태가 네. 지금 현재 생명이나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슴 통증, 흉통, 아, 그다음에 호흡 곤란, 네. 그다음에 의식 저하, 그다음에 한쪽이 마비가 온다든지 뭐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음, 그다음에 심한 출혈이나 큰 외상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고열이 있으면서 의식 변화가 생긴다 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응급실 바로 오셔야 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이거는 괜찮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라는 본인의 직감도 사실 무시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기 몸을 자기가 가장 잘 알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전과 확실히 확연히 다른 뭔가 이상이 느껴지면 네. 응급실로 오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응급의학과 상시 오해와 진실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에 지금 OX 판말이 있잖아요. 네. 요거를 저 3번 카메라 이렇게 비춰줘 주시면 됩니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네.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제가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응급실은 중증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X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됐을 때 얼음에 직접 닿게 보관하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네. 세 번째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의 과거 병력이나 복용약을 아는 것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O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골든타임은 모든 응급질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X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보호자가 침착한 것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세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가지. 제가 갑자기 기침이 나와가지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 응급 상황이네요. 네, 물을 빨리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응급의학과 상시 오해와 진실 OX 저희가 5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자, 첫 번째 질문 드린 거 응급실은 중증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X 그러셨어요. 경증 환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어떤 경우 그렇습니까? 네, 특히 이제 응급실은 중증 환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신속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제 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꼭 아주 중증의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환자가 이용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그런 경증 환자들, 뭐 아주 얕은 열상이라든지 물론 단순 두드러기 같은 환자들도 내원할 수 있지만, 네. 근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중증 환자의 치료가 먼저 우선시되고 좀 우선순위가 그런 분들은 조금 차후로 밀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중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또 예를 들어서 합병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응급실 이용 가능하다. 예,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예. 자, 이 손가락 절단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랬을 때 얼음에 직접 닿게 보관하는 게 좋다. X 그러셨어요. 네,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뭔가 내가 아는 것처럼 얼음에 이렇게 가져오신 분들 있나요? 네, 그렇게 실제로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주 틀린 건 아니고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찬 곳에 보관을 해야 좀 조직의 그런 것들이 손상이 손상이 덜한다. 덜할 수 있다는 상식은 맞는데요.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네. 이제 직접 얼음에 닿으면 그 음. 조직이 이제 손상이 될 수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깨끗한 천이나 천. 거즈로 싸서 그래서 음. 비닐에 넣고 그 비닐을 얼음에 담는 것이 그 비닐을 예. 네네네. 그래서 직접 닿지 않도록 닿지 하는 것이 않도록. 더 바람직합니다. 피부에 닿지 않도록이요. 예, 이게 아주 맞습니다. 중요하겠군요. 예. 네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코피 나잖아요. 거기 뒤로 해, 뒤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맞습니까, 교수님? 네, 이게 이제 만일 코피가 나면은 네. 이제 고개를 뒤로 젖히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알고 코피가 계속 나니까.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고개를 뒤로 젖히면 네. 이제 그 코피가 목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삼키게 되거나 또는 기도로 잘못 들어갈 아하. 그럴 위험이 큰일 날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고개를 약간 앞으로 약간 좀 앞으로 하고 숙이고 숙이고. 코의 그 말랑한 부분, 저희가 콧망울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네네네. 예, 콧망울이라는 부위를 손으로 한 10분 정도 음. 꾹 눌러주는 것이 아하.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네, 보시면 뭐 됩니다. 티슈나 이런 거를 코에 꽂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들 오시는데요. 네. 잠깐 먹는 효과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멸균된 꺼즈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 좀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어. 커질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네, 위험이 예. 있는데 그래도 계속 뭐 출혈이 있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있지만 네네네. 이제 그런 그렇군요. 위험성에 대해서 네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잠든 사람은 술이 깨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들 생각하는데 아닐 경우도 있나요? 이게 단순한 숙취와 위험한 상황 구분하는 방법. 네. 예. 워낙에 그 애주가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응급실에도 좀 말씀해 애주가들이 많이 오십니다. 아, 예. 아니 어떻게 오십니까? 이거 궁금해요, 정말로.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네. 이제 질문하신 부분이 이제 단순 주치인 거냐, 네. 아니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일단 많은 경험과 그리고 실제로 경험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네네.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술에 취해 잠들면 그냥 깨겠지라고 이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이제 네. 그렇게 했다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있는데 특히 이제 알코올 같은 경우 이제 뇌를 이제 억제를 해서 네. 심하면 의식이 떨어지면서 단순히 의식 저하뿐만이 아니라 호흡까지 저하될 수 있고 이제 토한 것이 이제 기도로 넘어가서 아. 질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구분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네네. 이제 깨워도 반응이 없다든지 음. 호흡이 느리다든지 계속 구토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이제 피부가 창백하고 축축하다. 이런 경우에는 음. 단순히 숙취가 아니라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일 나겠네요.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예. 저 아는 분은 이제 술을 드시고 네. 소파에서 옆으로 기울어진 채 이제 잠이 들었는데 네. 그 다음 날 보니까 왼쪽 팔이 마비가 된 거예요. 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게 아마 1차적으로 술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그 술 때문에 의식이 저하되시면서 아마도 제 신경이 추측이지만 눌려서. 신경이 눌려서 아, 그럴 예, 그 수도 신경이 있는 이제 거구나. 회복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쪽에 이제 운동신경이 되겠죠. 네네. 이제 저희가 신경은 운동신경이랑 이제 감각신경을 얘기를 하는데 음. 그 부분에 이제 신경이 눌리면서 신경에 손상이 생기면서 아하. 팔을 잘 못 들게 되시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요즘 이제 그 대학의 개강 시즌이고 지금은 덜하지만은 예전에는 이 술 관련 사고가 아주 많았거든요. 예.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구토해가지고 질식사를 했다 이런 뉴스도 종종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구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줘야 가장 뭐 현명한 방법일까요?
일단은 그 약간 환자분을 네. 이제 옆으로 좀 눕혀서 옆으로요. 예, 약간 옆으로 눕혀서 바로 눕는 것이 오히려 어떤 흡인성 폐렴이라든지 그렇죠. 질식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가 약간 옆으로 눕히는 것이 그 음. 음식이라든지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걸 조금이라도 네. 예, 막을 수 적게 있는 막을 거군요.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이런 거는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뭐 좋은 응급 상황 대처법을 혹시 교수님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예, 뭐 네.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첫 번째는 그 이제 의식이랑 호흡을 확인하는 게 이제 가장 우선이 네.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판단을 해서 만약에 진짜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119 신고를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방금 질문 주셨던 이제 술 취한 술의 이제 주치자분들 같은 네네네. 경우 또는 그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의식이 저하된 경우에 환자가 이제 숨을 쉬고 있는데 이제 기도에 이제 음식물 같은 게 흡인되는 걸 막으려면 네. 그냥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약간 자세가 옆으로 예, 약간 항상 눕혀서 기도를 확보하는 네, 그런 기억해 것이, 두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의식이 저하되신 분들한테는 물이나 약 같은 거를 함부로 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 의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네. 그런 음식물이나 물 같은 거를 그 먹이시게 되면 네네. 그게 마찬가지로 그 기도를 막는 그런 위험성을 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민간요법 같은 거 뭐 체하면 손을 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응급의학과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가요? 저희는 사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예. 방송에서 예.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건 직접 목격한 건데 운동하다가 이제 넘어졌는데 약간 뇌진탕 그런 증상이 네. 있었는데 약간 혀가 말린다고 하나요? 그럴 때 혀를 잡아주는 거 이런 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혀가 말린다라는 표현이 저도 정확하게 어떤 네네. 말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네. 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저희가 음. 맛을 느끼고 네네. 그다음에 뭐 음식을 삼키는 걸 도와주고 음흠. 굉장히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는 굉장히 네네네. 중요한 장기인데 네. 이게 의식이 없는 사람에서는 오히려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그럴 수 혀가 있겠군요. 기도를 막아서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호흡에 장애가 생기게 되거든요. 의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는 있는 게 네네. 그렇게 되신 분이 만약에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혀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뭐 잡아준다라는 네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충분히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렇군요. 이게 저 응급 상황이 워낙에 뭐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라 참 당황할 수 있거든요. 예.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의 과거 병력이나 복용약을 아는 게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셨어요. 이 예. 당연한 얘기겠죠? 예,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응급실에서는 시간이 중요한데 이제 과거 병력이나 네. 복용약을 알고 있으면 이제 치료 방향을 훨씬 네.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고요. 특히 예를 들어드리자면 네. 항응고제나 혈전약 혈전약. 예, 같은 걸 이제 혈전을 녹이는 약이죠. 네네네. 그런 것들을 복용 중이시면 음. 출혈 위험이 네. 확실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다르게 이제 봐야 되고요. 네. 또 당뇨나 심장 질환이 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치료 우선순위가 그거에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하면 선생님들께서 가장 먼저 그거부터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그 간호사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그런 예,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네, 뭐 아스피린 드세요, 뭐 혈압약 드세요, 뭐 당뇨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다 예.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초기 위험도를 판단을 하고 네네. 이 환자분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골든타임 질문을 드렸는데 모든 응급질환에 이 골든타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X 그러셨어요? 네, 네네. 그 맞습니다. 그 질환마다 네. 그 골든 타임이 다르고 이제 몇 분, 몇 시간 사이에 이제 생사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제 질환별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특히 이제 심정지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4,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네. 뇌 손상이 진행되고 그로부터 이제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뇌졸중, 네네.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이제 뇌경색이라고 네. 하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시간에서 한 4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을 해야
그런 후유증, 영구적으로 이제 한쪽으로 마비가 남는다든지 네. 하는 것들을 후유증을 크게 줄일 최소화할 수가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심근경색 같은 네. 경우도 당연히 빠를수록 음. 좋은데요. 90분 이내에 90분 이내. 예, 90분 이내에 1시간 혈관이 반이네요. 네, 맞습니다. 혈관이 막히고 나서 90분 이내에 막힌 혈관을 뚫는 것이 네. 매우 중요하고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사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 응급실에 도착하면 그럼 바로 뚫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네, 이제 아. 당연히 이제 그런 의료진과 자원이 가능한 병원이어야 되겠죠. 그런 심근경색에 그렇겠죠. 대한 약물 네네. 투여 네. 내지는 혈관에 대한 처치가 가능한 병원이어야 할 겁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갑자기 뭐 버스나 지하철 길에서 갑자기 이제 쓰러지신 분들, 뭐 저희가 이제 뭐 종종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 보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세 네.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 첫 번째가 의식 확인이고요. 의식 확인. 두 번째가 이제 호흡 확인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것이 도움 요청입니다. 도움 요청인데 이게 중요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반응이 없고 숨을 안 쉬면 바로 이제 119에 신고를 하고 주변에 네. 도움 요청을 해야 되고요. 아. 그리고 의식이랑 호흡이 다 없다면 이때는 심폐소생술을 아하.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망설이지 않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심폐소생술 듣긴 많이 들었는데 직접 해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어떻게 가슴을 계속 이렇게 압박해 주는 게 아주 기술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그때는 가장 좋은 거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훈련을 받으신 또 교육을 받은 그런 분들이 잘하시는 건 맞겠지만 네.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119에 그런 환자를 신고를 하게 되면 네. 119에서 보통 처음에 호흡이랑 그 의식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네.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유선상으로 그 이제 지도를 해줍니다. 아. 어떤 식으로 하시라. 아, 유선상으로. 예라고 이제 네네네. 물론 당연히 두 가지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네네.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다. 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박까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의료진이 아닌 분들은 이제 그렇죠. 맥박 확인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호흡과 의식이 없다. 음. 그러면은 그 119에서 그 유선상으로 지도를 해줍니다. 아, 어떻게 그러군요. 심장 괜찮은 압박을. 방법이네요. 예, 좋습니다. 네. 예, 좋은 방법. 뭐 그 TV 보니까 가슴을 그냥 단순히 때리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가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뭐 아예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심장에 어떤 자극은 가겠지만 자극을 주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표준적인 그 네네. 심폐소생술 방법, 심장 압박을 네네. 하는 것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냉정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따뜻하게 생명을 지켜내고 계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송주현 교수님 모시고 응급실의 생생한 이야기부터 응급 상황 대처법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닥터스 퀴즈 내드렸는데 그 구급차가 정체된 도로를 갈 때 이렇게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이 열리는 모습, 땡땡의 기적. 이라고 부르죠 하면서 제가 퀴즈를 내드렸죠. 1번 만세, 2번 모세, 3번 파죽지세, 4번 종합소득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송지현 교수님과 2부 친절한 진료실 이제 열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문자들을 주고 계시는데 어제 뉴스에도 그 목에 이물질 걸린 어린이를 매장 직원이 이제 하임리법이라 그러죠. 그걸로 이제 살린 얘기가 나왔는데 아이가 이제 교수님 혹시 그 뭘 잘못 삼킨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가장 그 효과적으로 좀 빨리 대처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게 어떤 게 걸렸냐에 따라 다른데요. 아,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도 떡이라든지 네네. 그런 이제 좀 뭐 토마토라든지 기도를 이제 통째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같은 경우에 아, 토마토도 좀 위험한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 생각보다 조그만한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입니다. 아, 예. 그래요. 그 생각보다 방울토마토, 사탕 네네. 이런 거가 좀 영아들 네네. 뭐 한 유아 정도까지도 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으로 이제 기도 폐색으로 이제 오는 경우들이 있고 네네네. 그게 이제 사실은 병원에 안타깝게도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이 걸리면 사실 심정지 상태로 오는 경우들이 아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임을 놓쳐서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응급처치로 하는 방법 중에 영아들 같은 1세 미만의 영아들이 같은 경우는 등을 네네. 두드리고 가슴을 누르고 하는 걸 이제 반복해서 음. 기도 이물이 이제 그 흉곽의 압력을 높여서 네네. 나오게 하는 방법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아. 사실 그게 많이 좀 해보지 않으면 네네.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군요. 대부분 그걸 못 하고 이제 심정지나 거의 이제 호흡이 완전히 이제 호흡 부전에 빠져서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 큰 아이들이나 이제 성인들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 주셨던 전 떡이나 이런 이물질이 걸렸을 때 그런 하임리라는 이제 그 의사 실제 그 방법을 만든 사람 이름을 붙여서 만든 네네. 하임리법을 통해서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복압과 흉곽압을 높여서 네네. 이제 그 이물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술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상식적으로 하임리법을 아는 거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손가락끼리 걸어서 그 명치 쪽을 쿡쿡 이렇게 좀 압박해 주면 네, 예.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은 그 한쪽 손으로 다른 쪽 손에 이제 주먹을 쥔 걸 잡아서 요 그 한쪽 손에 그 엄지에 엄지 좀, 쪽. 엄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밀치듯이 밀치듯이 하는 방법을 아. 저희가 이제 권장을 해서 그렇게 이제 압력을 높여서 네네네. 이제 이물질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뭐 어린이 좀 성장한 어린이나 어른들은 괜찮은데 그 영아들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1세 미만의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실제로 이제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그걸 할 때 이미 심정지 상태로 와서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는데 아하.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네. 그 아이를 이제 등을 보인 상태로 안아서 아하. 그 견갑골 주변을 네. 이제 손바닥으로 몇 번 칩니다. 견갑골이라면 견갑골이라면 어깨뼈죠. 어깨뼈. 등 쪽, 네네. 등 쪽의 등 약간 쪽을. 위쪽입니다. 아. 그렇게 여러 차례 치고 네. 다시 돌려서 음흠. 가슴 압박, 그러니까 양쪽 젖꼭지 사이에 네.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네네. 하는 것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아. 그 이제 그 압력을 복강 내 압력을 올려서 네네. 이제 이물질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일어나면 정말 그 부모님들이 당황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네. 정작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굉장히 하기가 좀 어려운 그 술기이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꼭 좀 기억해 두셨다가 그리고 평소에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네네네. 좀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한 번씩 보시면 네. 예, 좀 도움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자, 문자 사연 2937번님.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밤에 갑자기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너무 놀랐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좀 지켜봤는데 이럴 때 바로 응급실을 가야 하는 건지 항상 고민됩니다. 이러셨어요. 이거 대한민국 정말 우리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 열 자체보다 네. 중요한 거는 아이의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처지고 음흠. 막 물도 못 마시고 네. 의식도 떨어진다. 그런 경우라면 바로 응급실 방문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렇군요. 반대로 잘 놀고 있고 네. 평소와 열만 있고 평소와 크게 다른 점을 모르겠다. 음. 하고 하시면 해열제를 투여하고 네. 경과 관찰을 좀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상태에 따라 네네. 다를 것 같습니다. 많이 처져 있을 때,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은 바로 가셔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5519번님, 전에 딸꾹질이 한참 멋지 않아서 고생했는데 이런 것도 응급실 갈 수 있나요? 아니면 간단한 응급처치법이 있나요? 지금 딸꾹질 교수님 여기 이 화면에 지금 주신 건데요. 예.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서 오신 분도 계시나요? 네, 생각보다 꽤 있고요. 그래요? 예, 그 사실은 그 딸꾹질이라는 게 그 어떤 특정한 좀 심각한 질환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네네네.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응급실에 일단 오셔서 네. 저희가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이제 먹는 약도 있고 주사약도 있어서 저희 어렸을 때는 네네. 이제 딸꾹질을 많이 하면 부모님이 갑자기 헐! 뭐 이렇게 한다든가 예.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해서 하는 방법들이 민간요법이죠. 예, 뭐 그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네. 저희는 아무래도 의사 입장에서는 교수님 그런 죄송합니다. 약, 제가 예, 그런 자꾸 이 약보다는- 민간요법을 교수님께 이 과학적으로 좀 검증이 된 그런 진행자가 이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군요. 아무튼 딸꾹질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네, 그런 말씀 네,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9304번님. 저는 갑자기 배가 아프고 계속 토를 해서 응급실을 가야 하나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통은 흔하지만 원인이 다양하다고 하던데 위험한 복통과 그렇지 않은 복통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위험한 복통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복통이 정말 흔한 증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수술이나 어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복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주관적으로 본인 느끼시기에 음. 참기 어려운 정도다. 아니면 열이 난다든지 네네. 토해서 이제 아예 음식 자체를 못 먹는다.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배를 스스로 눌러봤을 때 굉장히 저희가 이제 압통이라고 하는데요. 눌렀을 때 아픈 거를 심하게 아프거나 배가 딱딱하게 네네. 굉장히 막 그 벽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 그런 경우나 아니면 이제 피가 섞인 구토나 혈변 네. 같은 거를 하는 경우 이제 또 추가적으로 환자가 이제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난다. 통증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단순한 장염이 아니라 네. 장염이나 어떤 그런 위험이 아니라 충수염이나 장폐색 또는 이제 장천공 같은 네네. 그런 응급 질환일 수가 있어서 바로 병원에 이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9254번님. 교수님,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걸린 느낌이 있는데 계속 불편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냥 두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이러셨어요. 예, 네. 그 뭐 아주 작은 생선가시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이제 병원에서 확인이 필요한데요. 네. 이제 침을 삼킬 때마다 계속 아프거나 통증이 심해진다. 그다음에 목 한쪽이 특히 딱 특정 부위가 네. 계속 콕 찌르는 느낌이 지속이 된다. 그런 네. 경우에는 내려가지 않고 계속 걸려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삼킴 곤란. 저희가 삼킴 연한 곤란. 곤란이라고 하는데 뭔가 음식이나 물을 삼킬 때 네.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렵다. 어. 연화통, 그러니까 삼킬 때 통증이 생기는 걸 저희가 연화통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경우, 그다음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다. 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침에 피가 섞여 있다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뭐 변화된다든지 네네. 그다음에 이제 심한 발열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는 정확히 병원에서 평가가 필요합니다.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3869번님 50대 남성인데요. 약을 먹고 나서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숨 쉬는 게 조금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약을 드시고 나서 이제 예.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 봐서는 약을 먹고 나서 생긴 증상이다 보니까 네. 아마 약물에 의해서 유발된 그런 알러지 반응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하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단순 두드러기가 아니라 네. 숨을 쉬는 게 좀 불편했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죠. 이런 경우는 좀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이제 조금 불편한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입술이 붓고 눈 점막이 붓고 막 목이 붓는 느낌이 있다. 네. 그런 경우엔 저희가 단순 두드러기가 아닌 혈관 부종 어. 이 경우가 가능성이 있고요. 네. 여기에 추가로 이게 호흡곤란이 심해지면서 의식까지 처진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아나필락시스라는 이제 응급 질환. 그러니까 이렇게 두드러기나 단순 혈관 부종보다 더 심각한 형태의 이제 알러지 반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뭐 에피네프린 같은 그런 이제 응급 그런 약물 투여를 받으셔야 네. 회복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약 드시고 이제 본인과 맞지 않은 그런 알러지 반응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예, 있겠어요. 그런 경우가 보니까. 있습니다. 약뿐만이 아니라 뭐 음식 같은 네. 경우도 있고요. 예. 네네. 자, 7324번님은 칠순 어머니가 집에서 넘어지셨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그냥 쉬게 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걱정되는데 지금이라도 병원에 모시고 가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네, 질문하셨는데 예. 네. 그 칠순 어머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연세가 이제 고령이신 편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겉으로 괜찮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어머님들 대한민국 어머님들이 네. 다 그러시죠. 예, 무조건 그냥 네네. 괜찮다. 네네. 괜찮아 하시는데 이게 사실 그 골절이나 아, 또 출혈 같은 게 특히 이제 복강내 출혈이나 고관절 골절 네. 같은 것들이 이제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넘어지고 나서 저희도 병원에 있다 보면 한 일주일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언제 다치셨냐 그러면 오늘 다친 게 아니라 일주일에 넘어지셨는데 그냥 누워서 계시다가 이제 뒤늦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특히 이제 고령이시라면 병원에서 좀 빠르게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뭔가 좀 이 어르신들이 길에서 넘어지시거나 그러면은 먼저 그냥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죠. 예, 확인하시는 게 네네.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4632번님
집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는데 당장은 괜찮아서 병원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도 되는 건지 바로 가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괜찮다가 두통이 심해지면 가도 되는 걸까요? 지금 조금 전 그 칠순 어머님 사연과 좀 비슷한 사연일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중요한 건 이제 머리를 다쳤다, 네. 부부 외상이다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뇌출혈이 있느냐, 그다음에 두개골에 골절이 있느냐가 네네. 중요할 텐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거를 증상만으로 100% 판단하기는 어렵고 결국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병원에 가야 되냐? 네. 그리고 이제 물어보신다 그러면 이제 두통이 계속 좋아지지 않고 악화된다든지 네. 아니면 계속 심하게 구토. 음. 저희가 이제 머리를 다치신 분들이 구토를 한다 그러면 그게 저희가 이제 뇌압 상승 증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뇌압이 올라가면서 구토 중추가 자극이 돼서 막 구토를 하게 되시는. 네네. 그다음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의식 저하가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에 내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그 머리 다치셔가지고 그 구토로 증세가 있으면 신속히 가보셔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5692번님 집에서 전기 콘센트를 만지다가 살짝 찌릿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전사고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위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러셨어요? 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일종의 전기 화상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꼭 화상이 그 어떤 불꽃이나 아니면 뭐 그런 화학 물질에 의한 화상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기 손상에 의한 것도 일종의 전기 화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 우리 그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네네. 아가들이 네. 이렇게 좀 그 이런 경우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네. 아가들이 아무래도 조금 아무래도 부주의할 수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네. 그 이게 사실 중요한 게 그 접촉된 그 손 또는 발 어떤 부위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 사람의 몸의 일종의 이제 전도체로서 전기를 전달하는 전도체로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네. 그게 결국에 2차적으로 이제 심장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치명적인 어떤 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입원을 해서 경과 관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런 전기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심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제대로 된 질문을 해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네. 손상이 특히 이제 심장에 2차적인 아주 어떤- 작은 충격에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네, 일반적으로 사실 뭐 집에서 쓰면 220볼트로 심장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완전히 이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그리고 1368번님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는데 조금 쉬니까 나아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호흡 관련 증상에서 위험 신호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예. 이거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네. 제가 아까 호흡곤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응급실을 방문해야 되는 중요한 네.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위험 신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네. 이제 드리면은 호흡곤란이 있으면서 가슴 통증이랑 가슴의 압박감 같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숨이 찬 게 그 정도가 좀 심해지면서 말도 못 하게 된다. 대화도 제대로 못 하게 된다. 이런 네네. 경우나 아니면 식은땀이 나고 어지럼증이 나고 아니면 이제 쓰러질 것 같다. 네.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몸이 심하게 붓는다든지 붙는다. 그런 경우에는 뭐 심근경색이나 폐색전증, 천식발작 같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흡 관련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네. 만약 그런 증상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바로 응급실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사실 뭔가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절반도 다 못했죠?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그래요? 거의 한 95% 네, 정도 한 다행입니다.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퀴즈 정답은 바로 모세의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2번 모세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후라이팬 받으실 분 4397번님, 6935번님, 유산균 받으실 분 4421번님, 6116번님, 7048번님, 그리고 네, 그렇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떠셨어요? 오늘 뭐 이렇게 처음 나와주셨는데 응급의학에 대한 모든 것들 궁금했던 것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질문도 굉장히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질문들이 많아서 네네. 저도 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네. 저도 질문을 준비하면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갑자기 이런 상황 물론 닥치면 안 되겠지만 또 닥쳤을 때 이렇게 응급실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 송 교수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또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송주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5시 인사드리겠습니다.